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와, 오늘 2,900을 뚫어냈습니다, 코스피가요. 그러니까요. 와, 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네. 않고 뭔가 이 올라간 입꼬리가 내려갈 줄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런 하루입니다. 아니, 3,000이라는 숫자가 그래 올해 안에는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금세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금세 3,000이잖아요. 네, 오늘 2,900 거기에다가 네. 직전 고점, 작년 여름의 고점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1년 내 최고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연고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당연해지고 네. 직전 고점도 뚫어냈단 말이죠. 2,900 넘어섰으니까 이제 정말 3,000 가나요? 카운트다운 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데 그 기대감은 좋지만 우리가 이럴 때 조금 진정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설레발은 필패다. 그래서 약간은 네. 진행자들이 우리가 진정을 해야 더 적절하게 쉬어갔다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샴페인을 굳이 일찍 터뜨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아껴놨다가 이 값진 샴페인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3,000에서 터뜨려 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종목별로 진짜 차이 많이 나죠. 네, 자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소외받는 분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들 알아보고 그리고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새로 종목 탐색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바로 진단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저희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에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네. 온 세상의 온기를 모아다가 여러분들께 골고루 나누어 드립니다. 자, 온 세상의 여러분들, 자, 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참석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 게시판에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그렇죠. 참고를 해서 좀 더 맞춤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사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후리지아님, 3천 가면 이벤트 있지요, 창호이코님 하셨는데. 3,000이었어요? 저희 5,000 아니었어요? 3,000이면 너무 가까운 것 3,000이었어요? 같아서. 그러니까요. 뭐가 있었나요? 살짝 여기서. 약간 극적하게 되네요. 예, 이게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3,000이 너무 이렇게 금방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 개편한 지 한 달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개편하고 나서 좀 지나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또 시장이 한 번 속도를 내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렇죠. 요즘 들어서 더 느낍니다. 사실 2,700을 뚫어내고서 우와 오랜만에 2,700 본다 짝짝짝 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거든요. 맞아요. 와 2,900까지 오늘 뚫어내는 거 대단한 겁니다. 네, 프린세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예. 종목 궁금하시면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이종대님도 오셨고 준호님 그렇습니다. 누가 지각을 일찍 오셔야 되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봉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den동산님 창호행 앞머리 살짝 꼬아서 내렸을 때 아이돌 같았는데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전에 약간 옆머리 이렇게 살짝 내려왔을 때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한 가닥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만져야 되고 바깥에 잠깐 바람만 맞아도 사라져버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 외 네. 헤어스타일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한창 여성분들이 아티스트분들이 약간 젖은 듯한 이런 앞머리, 잔머리 내는 게 유행이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한 가닥 한 가닥이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den동산님께서 이 차도 좀 가자 3,000 기념으로 하셨는데 오늘도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는 종목들만 너무나 갔었죠.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 시장이 그렇잖아요. 가는 게 무한정 가진 않습니다. 언젠가 진정하게 되는 국면이 오겠고 그러면 덜 오른 종목들이 쫓아가는 게 또 나오게 마련이죠.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과 함께 랭킹, 재미난 랭킹도 예. 맞추는 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랭킹 주제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랭킹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GDP? GDP. 이거 바로 또 경제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군요. 예. 이렇게 좀 GDP. 즐거운 날 사실은 예.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정석적으로 엄근진하게 접근을 했나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 좋다 할 때 흔들림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또 절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객관적이고 차가운 숫자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한번 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GDP인데요. 어떤 랭킹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은요, 간밤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씩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어느 정도 또 이 개발도상국으로 예상 가능하니까 제가 낮은 나라 순서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낮췄더라고요. 누가 못났나 대결인가요? 자, 네. 일단 미국 나와 있고요. 멕시코도 있고 한국, 일본, 러시아.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이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제발 한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과연 어떨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는 그 GDP 경제 성장률의 레벨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네.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조정한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랭킹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세계의 경제 상황을 그리고 증시의 전망도 살짝 섞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데이터들을 넣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투자할 때 참고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마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이걸 맞춰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질문 안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왜 너무 쉽게 맞춰주시면 이게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높을 것 같은 나라를 그럼 5위를 맞춰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근데 막상 보니까 예. 낮은 나라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숫자기는 한데. 잠시만요. 준호님께서 전쟁 중인데 러시아의 한 표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합리적인 추측이 될 수 있어요. 네, 낮은 나라니까. 예. 전쟁 중에 뭔가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높을 수는 없으니까 상식적으로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 중인 나라보다 우리가 증시가 그동안 또 안 좋았잖아요. 이런 슬픈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이게 또 추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과 함께 이 랭킹과 관련된 지혜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분이 상담 도와주시죠? 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GDP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높은 나라는 재미가 없으니까 제일 낮은 나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나라 중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가장 낮은 나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낮은 나라는 러시아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일본이 한 5%대는 올해 예상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뉴스를 못 봐서.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네. 오히려 재미가 없죠. 맞아요. 여기서 다 네. 비슷비슷한데 맞춰주는 재미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쟁 중인 러시아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잠시 뒤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랭킹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나라는 제가 몇 %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예. 서당깨님, 날도 더운데 마실이나 이렇게 좀 다니면서도 휴대폰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프린세스님께서는 원택 궁금하다고 하셨고 강사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연해피님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2차 운지가 많아요. 포스코 퓨처엠, 그렇습니다. 삼성 SDI 순서대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도와드려야 될지 점점 망설여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내사랑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어제 랭키쇼 시간 통해서 잠깐 우리 언급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전력은 봐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요즘에 흐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셨는데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41,500원에 이분 비중이 굉장히 또 많으신데요. 30%로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어제 거의 10% 가까이 장중에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맞아요.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와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이대로 물러서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것들은 특히
한국가스는 사시면 안 된다. 관심을 해서 늘 없애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가스를 도입해서 국내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스를 많이 판매하려면 판매 단가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든지 가스 공급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새로운 도시 만들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 집이 막 생겨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값이 많이 올리면 이게 국민 물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60달러 내외로 안정돼 있지.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데 그러면 유가가 빠지면 가스비도 내려야 됩니다. 요렇게 전체 이 내용만 알 수 있어도 나는 가스공사를 사야 될 이유가 없죠. 또 빚이 많잖아요. 또 빚이 많으면 워낙 강세면 이게 빚이 1달러 갚을 때 우리나라 1,400원인데 지금 1달러고 1,450원 지금 1,400원 그러면 빚 갚는 게 그러면 워낙 강세니까 빚이 이자가 덜 나간다?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덜 나가든 말든 어떤 이자는 많이 나가잖아요. 그보다 본업이 중요한 거죠. 본업이 오히려 나빠지잖아요. 유가도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가스로 내려야지. 물론 유가 내려가면 이제 도입 단가는 싸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새 정부의 경기를 살리려면 일단 산업용 전기 가격도 좀 더 내려줘야 되고 유가가 내린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41,500원은 아마 최근에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이걸 왜 사신다면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이 24년도 6월 달에 주식 초보자들이 특히 대왕고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테마주를 그냥 해서 내려오니까 싸다고. 그래서 대왕고래를 실제로 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정상적 유동성이 몰려서 올라간 거죠. 2차 전지에서 몰렸던 분들이 또 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대왕고래 또 가서 또 몰립니다. 왜냐면 그래서 계속 음모론에 빠져서 거기만 내가 빠져 있으면 바깥 세상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특히 한국가스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지금 23년도 세상 AI 혁명 시대를 가지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나는 여기 빠져가지고 동해 가스전은 어쩌고 그거 개발해봤자 돈 많이 들어가서 실제 언제 되겠습니까? 10년 뒤에도 될까 불가능한데요. 거기서 개발해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중동에서 미국에서 사온이 훨씬 더 쌉니다. 이 자체를 생각하면 단타도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늘선에 그리고 또 41,000원이에요. 내가 어제 이슈 때문에 빠졌다 쳐요? 그게 아니죠. 사야 될 주식이 아닌데 사서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 빠져나오시고 과거에 대왕고래 풀이 그때 빼고는 끝없이 내려갔었죠. 또다시 만 원대로 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손절을 하겠죠. 지금 3,000포인트를 바라고 4,000포인트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가스주나 한국질 이런 걸 갖고 한국질도 물론 올해 영업이익이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10조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2013년도 2만 원에서 6만 원 갔을 때는 한국전력도 그때는 셰일가스 수혜주로 간 거예요. 저도 보면 셰일가스 수 1등은 한국전력, 유일하게 한국전력 제가 맨날 25,000원대 14년 하고 나서 안 할 거 6만 원까지 하고 절대로 안 했는데 중장기도 그것처럼 지금은 그런 것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주도주가 초대형주가 그냥 가잖아요. 정권주 15년 만에 가고 있고요. 이런 걸 그냥 사면 되지. 굳이 나만 여기서 가서 빠져있지 마시고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최병훈 전문가님 진단이 좀 매워요. 네. 맵다 매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전략 매도를 해야 되겠다. 좀 따끔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은 악재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공공요금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예.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알아봤네요. 강사님께서 우리 공기업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전과 담배
한전인삼공사를 통폐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시고요. 이재훈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 한국가스공사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두 개 합하면은 한전인삼공사냐고 주모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뭔가 이름이 굉장히 조잡한 느낌이네요. 한전인삼공사. 한전인삼공사는 예. 얘기만 딱 발음도 들어도 어려워요. 이게 바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평가님께서는 진지하게 이 사안과 네. 관련해서 전기요금 동결 인하 여부는 20일쯤에 결정된다라는 기사 있었다고 정보를 또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슈팅스타님께서 배가 너무 부르다고 해서 뭐 드셨냐고 제가 뭐 여쭤봤거든요. 네. 비빔국수를 드셨다고요? 시원하셨겠다. 와, 근데 비빔국수를 얼마나 먹어야 배 터진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면 요리가 네. 금세 배가 많이 부르지 않나요? 근데 그냥 2g 먹어야 그렇게 배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지금 배가 왜요? 고픈 상황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소 한 마리도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오늘은 네. 일찌감치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 라면만 간단히 먹어가지고 약간 좀 배가 좀 허기진. 덜 차긴 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주말 사이에 순식간에 좀 살이 붙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많이 좀 덜 먹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너무 허기져서 점심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참 이게 살 뺀다는 게 네. 욕구를 제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대신해주면서 돈을 버는 산업이 요즘에 굉장하잖아요. 뭐죠? 비만. 삭센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하니까 주변만 보더라도 이게 네. 왜 그렇게 각광을 받나 이런 부분들. 이것도 직업병인가요? 갑자기 살리게다가. 실제로 먹는 분이 주변에 생겨요. 맞아요. 주변에 요즘에는 게다가 흔하게 효과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의 얘기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이 느끼는 요즘이죠. 네. 그리고 게시판에 늘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네. 저희가 함께 이 시간을 랭킹쇼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니까 먹는 얘기, 또 살 얘기, 창호 씨의 네네네.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늘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 미래는 오늘도 없잖아요. 오늘 얘기 없잖아요. 제가 살짝 끄집어내어봤어요. 자, 야채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뭘까요? 다음 네잎클로버님의 종목인데요. GST를 볼까요? 액침 냉각으로 참 많이 떴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고요. 수익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GST 현재 주가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매수 가격은 22,000원인데 현재는 2만 원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좀 10% 정도 손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뭐 저렇게 속구침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기대감을 저때 잔뜩 안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잘 못 가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GST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GST입니다. 요거 수익까지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22,000원이니까 지금 19,300 10%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요. 수익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하기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 액침 냉각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온도 조절 장비를 하는 거죠. 칠러하고 이제 가스 유해 가스 조절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유해가스 장비, 그러면 반도체 쪽에 공정 장비에 들어가니까, 그럼 반도체가, 시설을, 증설을 많이 하든지, 새로운 공장에 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 장비를 납품한 온도 조절 장비나 뭐 이제 가스 조절 좀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테마처럼 올라왔는데 실제로 매출액가 이익을 영향을 이게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한 10%대 증가됐지만 12% 매출은 줄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 공급이 우리가 주로 어떤 종목을 살려면 정말 그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 살려면 많이 점유율이 높든지 아니면 그 업황이 산업 전방 산업이 좋으면 확실하게 매출 레버리지처럼 매출이 급격히 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주식을 사면 1, 20%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30% 먹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한테 20, 3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말아라. 최소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밑에서 사서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소송 세월이다. 아무리 1, 20% 먹어봤자 대다수 3, 40% 손해나 있는데요. 지금 뭐 대다수 국민들이 한 90% 투자자들은 2차 전지로 30%가 아니라 60%, 50%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2배 정도 수익을 한 종목씩 들어가서 나오면 그나마 이렇게 내려온 거 있어도 전체 계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처럼 그러면 온도 조절 장비라든지 뭐 칠러 요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조절하는 유해가스 그러면 이거 지금 공급이 계속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나빠지고 있고 개선된다지만 다 디램 값이 조금 올라간 거지. 이제 그것은 가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업황이 중국도 자체적으로 많이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000포인트가 지금 바라보는 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아직도 6만 원을 못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고점 못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번 상승장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아니라고 저는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잊어라. 이번 3,000포인트 가고 4,000포인트 가는 데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기여를 못 합니다. 물론 장기 전이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전부 다 반등시 매도를 하고 주도주를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19,000원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 21,500원 정도 이걸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가 거래가 무지에 많잖아요. 거래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거래를 실린 것을 돌파하는 것이 박스권 상단 제가 본 하늘선 여기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이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이 실려야 돼요. 그래야 이걸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항상 살 때는 이렇게 차트를 모르시니까 정교적인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려고 내려왔으면 이 거래가 실린 가격 있잖아 여기에 절반 정도나 여기서 빠져 있으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래가 다시 실리고 천천히 해도 돼요. 오히려 사더라면 요 위에 25,000원 가서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반등 시에 그나마 장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을 텐데 그래서 이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21,000원과 21,500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 안 되고 여기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고점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2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23,000원 드리겠습니다. 23,0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잠깐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GST입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워 보이지만은 섹터별로 좀 다르다. 3,000 가고 4,000 가는데 이 반도체 섹터가 낄 자리는 조금은 없지 않을까. 따라서 GST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의견 주셨어요. 23,000원, 23,000원 반등의 목표치니까 참고하셔서 기회를 주면 더 욕심내지 마시고 잘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1,5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임리얼님, 우리나라 장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들 의견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이 장투하는 사람은 세금 혜택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앞으로는 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신뢰감이 좀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 장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요즘 들어서 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 호흡이 빨라졌어요. 예를 맞죠, 들어서 맞죠. 콘텐츠, 드라마, 쇼폼 이런 것도 그렇다시피 요즘에는 이 장투라는 개념이 투자자분들마다 다 너무 다르고 예전에는 1,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뭐 자식들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했다면 그쵸. 요즘엔 6개월만 지나도 장투하냐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 여러분이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으시죠? 항상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운님께서는 네. 지금 최병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나눠주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후리지아님께서 난 6년 넘은 거 천지다 하셨는데 그래요. 자, 네. 그리고 아임리얼님 오늘 창우행 날도 더운데 옷이 하셨는데 굉장히 더워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 반팔이라는 점 안 보이는군요. 이 반팔입니다. 안에 입은 게. 그래서 별로 덥지는 않아요. 자, 네. 그럼 이쯤에서 시간이 벌써 좀 지났는데요. 오늘 순위 좀 랭킹쇼 봐야죠. 주제 5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은 나라를 뽑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위 띄워주시죠. 오. 네, 5위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이 가장 네. 먼저 나왔으면 싶었어요. 원래 이게 빨리 나올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근데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번에 한국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높다라는 게 아니라 번외편으로 해서 5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높을 거예요. 네. 예. 뭐라고요, 피디님? 없으니까 한국은 무제한 성장률이다. 무한대 표시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요. 저기 무한대 표시 한번 옆에 같이 좀 띄워주세요. 네, 무궁무진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를 반영하듯이 지수도 쭉쭉 잘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 너무 좀 잘 맞아서 5위에 이렇게 한국 번외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오후장 분위기도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코스피가 2,900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힘을 붙여가는 모습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잔뜩 받아갔을까요?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솔루션 올라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옹호 발언에 힘입어서 미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이 보조금 유지를 위해서 의회에 로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오후장까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원전 확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도 5만 원 선을 안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기대감 속에서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다날도 장중에 6,310원 최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현재도 6,160원 선 지나갑니다. 4위에는 하나시스템 올라왔습니다. 오스탈 지분 인수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었죠. 호주의 승인 여부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는 STO 관련주 한국정보인증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정책 육성 시동에 오늘 장중에는 9,600원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6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미중 갈등 완화를 기대하면서 미국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6만 원 선을 회복해냈지만 현재는 59,800원 선 소폭의 조정 흐름 보였고요. 7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JP모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강세 흐름 유지합니다. 8위에는 GC지놈이 올라왔는데요. 녹십자 계열이죠. 오늘 코스닥 입성 첫날을 맞았는데요.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빠르게 또 조정 흐름 보였습니다. 9위에는 카카오페이 랭크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한 달 새 주가가 10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뜨거운 흐름 유지됩니다. 10위에는 우리기술투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속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보유 이력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실리콘2가 올라왔는데요. 유럽 지역 확장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6만 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K뷰티 대표주고요. 12위에는 대명에너지 역시 태양광 관련주 랭크됐습니다. 13위에는 풍산이 올라왔습니다. 광산 호조에 힘입어서 구리 가격까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2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14위에는 더즌 올라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이중화 기술을 보유하면서 시중은행과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더즌인데요. 카카오페이와 쿠팡 그리고 당근페이 등 국내 대표 플랫폼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SK하이닉스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속에서 오늘 장중에 24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11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는 23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16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조선소와 잠수함 모두 공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사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7위에는 현대로템 올라왔습니다. K2전차의 폴란드 수출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8위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올라왔고요. 19위에는 아톤이 올라왔습니다.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소식으로 오늘 보안주가 또 급등했는데요. 아톤은 AI 챗봇 솔루션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20위에는 이수페타시스 AI 관련주로 장중에 4만 5천 원 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뜨거운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바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일 텐데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 덤핑 행위가 또 강력한 제재로 막히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의 제재에 따라서 반사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재 국내 정부도 신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태고, 뭐 햇빛 연금이나 이런 게도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주식은 4월에 샀어야 되는 거죠. 4월, 지금 물론 지금도 사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의 파루도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고요. 그러면 파루도 보시면 5월 13일부터가 그 전에 이미 4월 달에 한번 떴습니다. 그 주식은, 이게, 영업 적자는 아니니까 작년에. 완전히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동전주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도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주식도 보면 소형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항상 이 상한가 같잖아요. 여기가 4월 22일 날. 그럼 나는 이런 동전주를 돈이 적어서 동전주 하겠다면 이때부터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상한가 갔으니까. 그럼 보고 있다가 야 이제 이때 당시도 나는 이재명 정부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주가가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5월 1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급등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상한가 이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700원대 따라가서 지금 전력비 더블이에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태양광 일괄체조를 갖고 있는 일괄체조가 뜨는 1등이고요. 자, 그러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미국의 입법 로비 태양광 보조금 이제 가정용 보조금이 한 30% 이렇게 설치비 주는데 요거를 없애잖아요. 내년부터 상원의 법안이 올라갔는데 요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가정용 이제 태양광을 사면 300만 원 보조금 받다가 300을 안 주면 내가 300만 원 비싸게 한다. 그러면 왜 하나솔루션도 미국의 태양광을 가족 주택용 태양광에 이미 파이낸싱 다 해가지고 올해 파이낸싱 다 해가지고 다 보조금과 생각을 다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면 30% 비싸지는 거잖아요.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상원에 지금 입법 로비를 아무리 해도, 지금 트럼프 정부의 1차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걸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의회가, 로비가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익단체가 로비를 해서 상원원들 계속 로비해서 조직적으로 한다면,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거에 통과 안 된다면 이제 그냥 가는 거고요. 그걸 통과된다더라도 이미 악재는 반영된 상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양광은 미국에 전체적으로 동남아사는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솔라시티를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이 시작돼서 내년에는 이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적 때.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나머지 주식이 지금 가는 주식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대명 에너지 될 걸로 오고 에너지 줄을 올라왔는데 하나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보시면 하나 대형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미 4월달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하나도 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4월 초에. 제가 여기 4월 7일 날 22,200원 할 때 하나솔루션 질러라. 이렇게 된 게 리스크 없을 때 사야 되죠. 그 다음에 4월말 정권주 질러라. 두산에너지빌도 5월 초에 질러야 돼요. 그것처럼 그럼 지금은 이게 300만 주 정도 하나솔루션 왜 기관들이 팔아서 냈기 때문에 오늘 기관님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 거 보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요. 다시 여기서 행보하다가 갈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길게 보면 이런 것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다 올라온다.
5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보고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수익 괜찮은 걸로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업황이 나빠져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 유일한 것은 하나솔루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솔루션이 탑픽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 기관들로 때려버렸거든요. 법 통과됐다고. 저는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더 사가지고 업황 좋아질 거니까 2분기 실적도 잘 놓고 보여요. 그럼 위에 가면 공매도 한 사람은 오히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 종목을 찜을 해주셔서 방송에서도 예.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권씨님께서 이틀 전에 하나솔루션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신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팔아서 치킨이라고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렇게 했더니 창호약과가 뭐라고 한마디 달아주셨잖아요. 이 정도면은 치킨 한 마리 이런 게 아니라 치킨집을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도 덕분에 저희 치킨 먹나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권씨님이 또 예. 한편으로는 요즘 주식장은 좋다는데 나만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 들긴 해요. 하나솔루션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늘 그러니까- 18%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목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주는 종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안 주는 종목은 그냥 계속 답답한 거죠. 그리고 지수만 놓고 보면은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현재 지수가 뭐 2,900이다, 3,000이다 얘기하니까 배구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하세요. 코스피 지수 5,000은 믿는 자에게만 기회장이 되는 아하. 거죠. 하셨는데 뭔가 필명처럼 약간 이 어슴풀에 구름이 껴있는데 위에서 신선처럼 이렇게 뭔가 네. 방망이 이거 하나 쥐고 이렇게 시장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이런 멘트를 또 네.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게 아임리얼님께서 자꾸 화가 난다고 화나 왜요, 하시길래 왜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했는데 하나 솔루션 못 사가지고 하나 그릇쯤 못 사서 이 발음 가지고 이게 장난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화나솔루션이었어요. 정말 화났죠. 안 움직이니까. 정말 너무 안 가서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몇몇 종목군들. 그렇죠. 네. 말로 꺼내기 좀 그렇지만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있죠. 자, 하지만 또 달라진 모습에 우리가 새로운 별명을 달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주 최강 한량님께서 안 사고 뭐 했나 이 생각하고 계시다고. 예. 그리고 또 존세다 잠들고픈 주리님께서는 박수 짝짝짝 개인 승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그런 상황인가요? 이런 얘기도 좀 남겨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분이 담겨주셨군요. 이선희님께서, SK바이오팜입니다. 98,000원에 1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요? 하셨고요. 손절할지. 스치는 널 그제 그 이상. 설마 했는데 그걸 하실 줄은. 저도 한번 이렇게 껴보고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장했고 제가 빵빵 터졌는데 오늘 조금 실망하게 되네요. 저 아까 전에 사실 태양광에서 네. 쨍하고 햇달라를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가겠습니다. 노래를 좀 이렇게 신나는데 네. 요즘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음을 오늘 같은 크게 날은 열어놓고. 괜찮잖아요. 예. 네. SK바이오팜. 그런데 이 종목은요, 신나지가 않아요. 왜요? 이 흐름이 답답하잖아요. SK바이오팜. 이게 저번에 한번 쭉 내려가고 나서 좀처럼 크게 회복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거 과연 그러면 SK바이오팜 이거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요즘 이런 시장에서 이거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예,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치킨 하나 솔루션 사서 먹으면 치킨 사 먹겠다 이렇게 어떤 분이 고객이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치킨 사 먹지 말고 치킨 사 먹으면 치킨 살 돈으로 팔아서 미국 주식 양자 주식이라도 한 10,000원짜리가 많거든요. 미국 양자 주식. 그거 사는 게 나중에 치킨을 사 먹은 값으로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어쨌든 주식하면 금방 이익 내서 팔아먹는 거 중요하지만 팔 때 잘 가는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되고 지금의 주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미래에셋증권 딱 요 세 종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팔아가지고 치킨 사 먹던 되는데 주도주를 팔아서 치킨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3,200, 3,500, 3,600, 4,000 갈 때도 주도주가 계속 지금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팔지 말라는 말씀 드려놓고요. SK바이오팜입니다. 그럼 바이오팜은 이 시간에 계속 제가 아마
한 1년 넘었을, 1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1년, 2년 정도. 계속 매도하라 그럽니다. SK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21년도 이후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있는데요.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주식이 내려와서 싸다고 사는 거죠? 물론, SK 바이오팜이 한 2천억대 이익 영업이익 나니까 그래도 SK 바이오팜이 2천억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천억대 내서 2,900억이에요. 올해 1,500억, 2,900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에 지금 몇 배죠? 한 20배, 30배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물론 바이오가 20배, 30배 높은 것은 정말 신약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SK 바이오 관련된 계열 관련사를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과거에 이렇게 2021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1년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사이언 바이오 뭐 해서. 그러면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고는 이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제2의 코로나가 발생될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는 거죠. 여기 서서. 그래서 내려왔다고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고평가예요. 지금 만약에 바이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바이오가 2011년도 이미 바이오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럼 2011년도 바이오 시대 신약 개발 업체가 먼저 갑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업체가 시세가 한 17년 동안 이어진 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약 개발까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도 왔으니까 진단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그럼 이제는 AI 시대도 돼갔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신약을 빨리 개발해. 10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신약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가는 거예요. 그래 플랫폼 기업 이제 바이오 플랫폼에 가다 이제는 바이오 AI 바이오 쪽에 가야 되는 거죠. AI 만들어지는 수혜보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있는 큰 시대에 흐른다. 주도주가 바뀐다. 그래서 알테오젠 그렇게 간 거고요. 그럼 지금은 진단 이런 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더라도 얼마 안 가요. 그래서 물론 조금 10% 20% 먹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바이오주는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두세 배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거래도 없이 행보하다 급락하고 행보하다 급락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주식을 살 때 항상 애매한 가격 9만 원, 10만 원, 9천 원, 만 원, 900원, 1000원 사이에서는 사는 가격이 아니다. 단순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빨리 주도주로 갈아타시라. 만약에 대형주가 한 8월 정도까지 끝날 걸 보이는데 그럼 대형주 끝나고 나면 그때 내려오면 소형주 팔아서 대형주 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형주예요. 근데 바이오주는 이번 주도주장에서는 아니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소외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SK바이오팜 이 종목은 매도 의견,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확실하게 또 최병훈 전문가님이 이런 디렉션을 주시니까 더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종목을 잘 골라주시면 이 종목은 끝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가끔 의견을 주실 때도 있으니까요. SK바이오팜은 조금은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잠깐 볼까요? 와, 오랜만에 예원 신당님 오셨군요. 주식시장이 요사이 복사꽃처럼 이뻐지네요. 표현이 너무 예쁘세요. 야, 역시 와. 우리 신당님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주셔서 그러시군요. 보면 제가 힐링이 됩니다. 자, 네. 그리고요, 이선희님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는데, 진단 듣고 감사 인사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랭킹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GDP,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낮은 나라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이 세계은행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췄으니까 이 국가별로는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위는요, 번외편으로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그렇죠. 저희가 좀 뿌려봤고요. 예. 4위 그럼 공개해볼까요? 자, 이 중에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4위는요? 4위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PD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깜짝 놀랐네. 네. 동률이라서 한 번에 띄워주신 겁니까? 그래요. 이게- 러시아와 미국이 동률이네요. 그래서 거의 공동인데 네. 지금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좀 네. 전에 최병훈 전문가도 그러셨고 게시판에서도 전쟁하는 러시아가 성장률이 좀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1%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금세 회복을 해가지고 2023년에 4%대 회복.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4%. 예. 작년에도 사실 전쟁 한창이었잖아요. 그런데도 4%나 올랐대요. 경제 대단하네요. 성장률이. 이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지금 1%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도 이 예년보다는 좀 힘들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위, 4위가 동률로 1.4% 성장률이 전망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네. 뭐 작년인가 뭐 이때 얘기할 때 2%대 아니었어요. 이거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전 세계 국가들이 저성장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 투자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여러분의 수익 창출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를 후반전에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세계은행에서 꼽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높은 나라가 아니고요. 가장 낮은 나라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일본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멕시코랑 일본 중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은 나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과도 낮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찍으라면은 멕시코 찍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왜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냥 감으로 멕시코는 요즘에 미국이 되게 미워하니까 이유가 조금 있으셨어요. 경제 성장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멕시코와 일본 중에서는 멕시코가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많이 반겨주시고요. 그 사이에 뚜비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준호님 타코 안 좋아하시나 멕시코 성장률이 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써주신 것 위에 같아요. 분이 저는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플루투스 율피테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루투스 저는 이게 순간 보면서 이 네. 오탄가 뭔가 싶었는데 네. 이 캐녀. 닉네임이 그렇게 됐군요. 네. 플루투스 율피테르 누구 사람 이름인가요? 찾아볼게요. 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예. 굉장히 낯섭니다. 자, 그리고 뚜비님 와주셨고요. 하늘이님, SK 하이닉스 종목 진단도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유난히 많이 들어오네요. PSK 홀딩스, 테크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가 첫 번째로 봐주실 종목은 웬디님께서 올려주신 LS 머티리얼 알아볼 텐데 이 종목을 29,0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은 13%로 들고 있다 해주셨는데 LS 머티리얼 이 종목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와, 사실은- 약간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 네, 지금? 맞아요. 약간이라고 오. 말씀드리기가 무색하게 예. 조금 손실을 조금보다는 더 보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29,000원. 29,000원이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시간으로는 오래 네. 걸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가파르게 밀려서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손 놓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뭔가 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좀 반등 나오고 나서 좀 여유 있게 그때 가서 좀 봐야 될지 답답한 마음에 우리 웬디님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LS 머티리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우리 시장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1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뭔가 사업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도 하고 있고, 뭐 경관제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LS 그룹 내에서의 이제 마켓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명확한 뭐라 그럴까요? 좀
캐시카우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의 사업 영역이 아직까지 확정이 좀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서 아마 이제 실적이 조금은 좀 반등이 나올 거라서 뭐 가격도 주가도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소외된 종목들은 시장이 다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종목이 없을 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조금 오르다가 시장 고점 찍으면은 또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벌써 불장이고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주도주들이 막 형성이 되고 있고 변화가 지금 근데 빠르게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상방을 향한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이제 가령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살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장에서는 계속 소외되는 그런 느낌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그러면은 한번 가지고 계셔보자고 하겠지만 시장에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지금 정리들이 다들 되고 있죠. 그쪽으로 지금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네. 큰 소외를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손실을 줄이는 것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잘 가는 증시 상황 속에서 손실 많이 난 거 계속 무한정 붙들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게다가 TV를 틀어도 좋다 네. 얘기만 나오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계속 화만 나고 이렇게 그렇죠. 보글보글 하시면은 계좌도 잃지만 여러분들 건강도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끊어내시거나 안 보시는 게 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 이 종목 저희 신청해 주신 만큼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의견 드렸어요. 자, 그리고 플루투스 율피테르님. 이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게 뭔가 여쭤봤잖아요. 라틴어라고 하십니다. 율피테르가 목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플루투스는 재물과 풍요의 신이래요. 점성술적으로 봤을 때는 목성은 대길성이다. 와, 그럼 플루투스 율피테르님은 정말 대박 운명 아닌가요? 계좌 한번 공개해 주세요. 저희 필명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래요? 될지. 그리고 네. 또 이선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대한전선 진단 잘해주셔서 수익 감사드려요.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빈님, 실리콘 상 갈까요? 실리콘? 실리콘이 뭐예요? 실리콘2? 좀 뭘까요? 전에 또 저희 한 분이 실리콘2 진단 신청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장 초반에는 사실 화장품주들이 그다지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실리콘2 이러니까 장중의 흐름을 봐야 돼요. 확실히 어제도 이거 언제 이렇게 그렇고 됐죠? 오늘도 그렇고 네. 최근에 코스닥이요. 저희 어제도 이 시간에 데자뷰 같아요. 닭살 돋아. 어제 맞아요. 저희 이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팩트건 아닌가요? 네, 코스닥이 이 시간만 되면 갑자기만 오른다. 지금 지수가 2% 우와. 가깝게 코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보시면은 일이죠? 장 초반에 코스닥이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거든요. 0.5%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지수가 점점 뻗어 올라가다가 지금 화장품까지 여기에 탑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우리 형이 2,900을 뚫어주니까 코스닥도 어머 내가 나도 800 안 가야지. 뚫으면 안 되겠지? 맞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이 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 좋죠. 그렇죠. 서로 또 러닝메이트가 되면서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수도 이렇게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인님, 사계절님, 낙엽님까지 반겨드리겠고요. 이런 거 좀 네, 읽어주세요. 뭐예요? 아임리얼님이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아임리얼님께서 상정행 효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진짜 이렇게 본인이 본인 힘으로 빛내달라고 하시는데 저 다른 거는 못 읽겠는데 네. 이런 거 좋아요. 약간 승리요정 같은 거. 증시만 올라간다면 제가 네.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시장하고 연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네. 오르면은 한껏 기분이 업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거 진정 좀 오늘 시켜드릴게요.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노래는 정말 깜짝 참고로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ETF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기분이 제작진이 좋아요. PD님이 와. 빨리 종목 가라고.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왜요? 두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요. 금상첨화님의 종목입니다. K사인 보여드리죠. 자, K사인 매수 가격이 19,3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8%입니다. 이거 가격이 너무 오늘 상황 높아요. 가셔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할 준비를 하고 네. 있었는데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간가를 들어갔는데 13,000원이 안 돼요. 네. 이거럼 이분이 오늘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아직도 멀었다는데 약간의 좌절도 함께 녹아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부탁한다고 하셨거든요. 알아볼게요. 비중은 8%입니다. 자, 전문가님, K사인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터졌는데 아직도 매수가가 멀었습니다. 이거 팔까요, 말까요? 예, K사인은 이제 오늘 상한가 간 거는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보안주들이 다들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있고 어제도 들썩였는데 그거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그쪽에 생체 인증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예요, 테마주. 그리고 보안주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안주들은 상시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안주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섹터고요. 늘 테마주입니다. 그러면 테마주의 움직임을 예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테마주의 움직임은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장중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스24 랜섬웨어 공격 부분의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단기 테마입니다. 보통 이제 랜섬웨어 공격 관련해 가지고 또는 뭐 양자 암호 보안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때 보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내려와 버려요. 단기 테마고. 근데 정부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모멘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법안 통과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만 갖고 올라왔다면은 오늘처럼 또 상한가를 안 갔을 테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지금 상당히 빨리 지금 소진을 시키고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보유가 가능할 것 같죠. 오늘은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 내일 정도 해가지고는 한번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차트 잘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쯤 해가지고 아침에 한 10% 이상 올라가면은 그 부분에서부터 뭐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참 중요하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더 가겠지 그러다가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빠르게 또 빠져버리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빠질 때 보면은 엄청 빠르게 빠지죠. 이런 데도 그렇고 빠질 때 보면은 음봉이 엄청 속도감 있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얼마나 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좀 지키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내일 이제 올라가다가 쉬다 올라가다가 그럴 때 늘 올라가다가 쉬는 구간에서 꺾이면은 이런 데서 내가 팔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14,000원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14,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한까지만은 웃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K사인 매수가까지는 좀 무리고요. 현재 상한가보다 조금 더 위쪽 1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때 딱 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사인 예. 알아봤습니다.
자,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지금 1600명 가까이 모여주고 계시고요. 네. 프리지아님, 크크크크. 아임리얼님, LG화학도 이제 갈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저렇게 줄기차게 빠진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이라. 네. 그리고 참, 정말 이 랭키쇼를 진행하면서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라요. 맞아요. 조금 전에 실리콘투도 그랬고, 지금 또 코스닥의 알테오젠 같은 큰 종목도 갑자기 쑥 하고 솟구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 확실히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데 예. 한시 구간 때 이 얼마 전에 매체 보도는 몇몇 단독 매체의 일정이어서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 예고된 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거래소 방문 일정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제도 개편을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물적 분할이나 M&A, 이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등등의 이 국내 증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오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수단 만들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아임리얼님께서는 집 팔아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불장이 오는 건가요? 라는 한마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5천이 아니라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저도 대부분의 경험을 자산은 다 못 해봐서. 부동산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경험을 못 해봐서 알 수가 네. 없지만은 또 이 팔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예.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 궁극적으로 주식시장 잘 가서 폭발적으로 가서 지금 아직까지는 울고 웃는 분들이 나뉘잖아요. 다 같이 웃으면서 이거 어디 돈 써야 되지? 이렇게 너스레 떠는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발요. 예. 그래서 종목으로 여전히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올려주고 계세요. 다음으로는요, 한형란님께서 올려주신 인텔리안테크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이 우주항공, 뭐 적외도 위성 이런 예. 얘기 나오면 많이 봤던 종목인데 59,1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인텔리안테크 현재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흐름을 확인해 보면은 예. 4만 원대네요. 48,900원. 사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 나타내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인텔리안테크는 그동안에 이제 뭐 저궤도 위성 사업과 관련된 특히 이제 원앱이라는 데 납품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은 24년도에 작년에 이제 그 적자가 190억이나 돼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분기 때만 적자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 단지 이제 그 주가는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럽 쪽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지금 앨런 머스크가 유럽을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막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유럽 쪽의 스타링크보다도 원앱 쪽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원앱도 지금 저궤도 쪽으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커버리지를 글로벌하게 지금 넓히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확실한 어떤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좀 실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뭐 수주라든가 아니면 원앱 쪽에서 확실한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반등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일단 56,000원 정도까지 얘가 481선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55,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약손실권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뉴스가 나오면 잡을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잡더라도 이번에는 5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55,000원이면 아직 원금 회복은 안 된 겁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한창 좀 힘들었었을 때 기억해 보시면은 이 정도 손실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반등의 목표치 55,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이 오후 들어서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올라요? 프리지안님께서 코난, VI.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가지고 저도 슬쩍 봤는데 진짜 VI 갑자기 솟구칩니다. 정말 놀랄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증시 상황입니다. 리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코난 더 바바리안 환한den요. 그래요. 코난 더 바바리안 그거 뭐예요?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약간 야만인 전투 민족.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저는 그거 알비백 그거밖에 안 생각나요. 터미네이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비디님 혹시 그 사진 찾아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바바리안 코난. 바바리안.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마 그 터미네이터 전에 나왔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 강한 전사 이미지 저런 겁니다. 저런 거 지금 나오는 거 뭐예요? 저런 이미지 코난 더 바바리안. 저 영화예요. 영화. 제 동년배 아니에요? 나 왜 모르지? 저 모르세요? 네. 이게 또 남자들만 좋아하는 거라 가지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임리얼님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이거 청소년 관람 그 당시에 불가예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되죠? 그래요? 선생님. 보진 않았건 TV에서 스쳐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리지아님께서 창호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만물 박사님이세요. 정말 깊게는 모르고 얕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랭킹쇼 3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요. 3년 더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3년 한 것 같은데. 세상에 온갖 랭킹이 다 머릿속에 있는 남자. 2년 좀 넘게 했네요. 그러면은 근 3년이면 이렇게 된다. 나처럼 상식이 늘 수 있다. 랭킹쇼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점 들어서 뭔가 많은 것들이 예, 새로 예.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1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3위에 리드코프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번 달 중에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특화기업인 리드코프가 정책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 솔트룩스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정책 기대감과 함께 차세대 AI 모델 루시아3를 보유한 솔트룩스가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위에 YJ링크가 올라왔는데요. 스페이스X의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YJ링크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과 인공위성 전자 부품 제조 공정용 장비를 직접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과 국산 신약 바이오시밀러를 결합해서 난소암을 극복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시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19위에 BHI까지 올랐는데요. 원전주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힘입었는데 여기에 또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원전주도 좋은 흐름 기록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달라진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뛰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오늘 40만 원 선을 돌파해냈는데요. 첨생법 개정 효과와 더불어서 바이오 USA가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에도 이렇게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언급을 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코스닥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40만 원을 다시 돌파해주면서 이것도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안게 되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시장이 갈 때는 바이오는 꼭 가고 반바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은 이제 시장에 갈 때는 꼭 갈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는 거를 바이오 섹터 내의 어떤 모멘텀만 보시면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격밖에 안 되고요. 시장 전체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우리 이제 그 코스피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뭘로 올라왔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책 테마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테마 장세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갈 장세는 이제 정책 테마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실적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붙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2차 랠리를 이끌어줄 수가 있는데 실적 부분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끄는 거고요. 유동성을 대표하는 섹터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를 지금 뚫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으면서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전체 시장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중요한 변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전고점을 지금 뚫고 있죠. 이런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2차 전지도 오늘 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는 지금 제가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고 바이오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시총 큰 종목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계속 제가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라가죠. 아마 올해 또 신고가 낼 겁니다. 또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마일스톤 수령권도 있고 하면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ABL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지금 잘 모르겠으면 대형주들 사시면 되고요. 바이오도 계속 움직일 테니까 이번 시장의 랠리 중에 바이오는 전혀 소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잘 모르겠다.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단어도 어렵고 하잖아요. 이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 이 시가총액 좀 큰 거, 잘 알려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조금은 이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약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알테오젠 헤드앤숄더를 찍을 것인가, 신고가를 돌파할 것인가, 흥미진진해지네요. 하면서 그 밑에가 참 인상적인 한마디를 던져주셨어요. 닭값 폭등이 코스닥에도 영향을 점점점. 우리 제작진의 바이러스가 거기까지 옮겨간 건가요? 이 아임리얼님의 정체가 혹시 저희 PD님? 제가 이 바이러스가 네.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종 바이러스 같아요. 이게 굉장히 친숙한 개그잖아요. 이런 아재 개그 스타일. 바이러스. 어떡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야 될지 네, 조심하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아재 개그 예,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네. 복면 PD. 저 아닙니다. 예.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네. 자, 그리고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죠. 예. 저희 오늘 그리고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랭킹 이제 2개 남았거든요. 네. 일본 아니면은 멕시코죠. 멕시코입니다. 각 두 나라 가운데서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만한 나라가 어디일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뭔가 좀 해보려는 분위기도 있는데 워낙에 또 저성장이 돼 있는 국가기도 그렇죠. 하고 멕시코는 그래도 평균적인 성장률은 일본보다는 좀 높지만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겨냥을 하고 있고 맞아요. 해서 좀 어려운 보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일이 계속 추측을 해주시고요. 종목을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이순자님의 종목입니다. 너무나 요즘에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이죠. 한국금융지주로 갑니다. 11만 9,4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우리 순자님이 이번 네. 주에 사신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주가가 근데 굉장히 높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신고가입니다. 이게 너무 높은 주가가 아닌가. 사실 계속 가긴 합니다만 무한정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 요즘에 이런 종목이 계속 갑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끝에 지주자가 붙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지주사들 올라올 때 그런 바람을 타고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1분기 때 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주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PBR은 물론 낮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지금 0.75배. 근데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있다면은 PER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뭐 5.9배로 좀 잡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이제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상법 개정 관련돼서 지주사들 움직임, 그리고 증권사들, 금융주들 움직임이, 저는 이제 조금 쉬어가더라도 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상법 개정이 이제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그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는 종목 또는 이익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매수한 자리가 너무 높죠. 예, 지금 분명히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그것을 뭐 딱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대응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일선 대응을 하세요. 종가로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오늘은 이제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전고점 돌파 신고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유를 하시고 요번에 올라가다가 5일선 대응을 하시면서 5일 이평선이 깨지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5일선이 뭐 여기 딱 12만 원 부근이지만 계속 5일선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부분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대응이 지금은 제일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사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기수 전문가의 힌트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 매매를 하자라는 솔루션 드렸습니다. 네. 후리자님, 아니, 후리자님은 진짜 다양하게 종목 갖고 계시네요. 나는 오늘 팔았는데. 종목 진단 수익을 챙기신 것 같아요. 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고고식님, 반도체가 뿜뿜뿜뿜데이라고 진짜 강하죠. 정말 그동안 조용했던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 이런 쪽까지도 오늘은 거의 10% 안팎의 주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약간 닭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가 도는 것처럼. 그렇죠. 네, 권씨님께서 오늘은 진짜 닭 안 시켜 먹을 수가 없겠어요. 계속 생각날 듯 해주시면서 코스닥도 800 가자 해주셨는데 코스닥 지금 2% 딱 오릅니다. 786.57포인트까지 후반의 뒷심을 더욱더 강하게 발휘를 해주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서 축포가 터지네요. 그러네요. 코스닥은 뭐 전혀 빠지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질 않고요. 코스피마저도 조금 전에 장중 고점 새로 또 뚫어냈습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장세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6일째 상승인데다가 예. 코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무려 3%나 오른다고 우리 고국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의 본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또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맞아요. 사실 내심 좋으면서도 한켠으로 좀 걸리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막 잔뜩 저희가 막 오 너무 좋아요. 박수 이거 뭐 매수하시고 뭐 이거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만약에 좀 아니에요. 맞은 건.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어쨌든 일단은 내일이 동시만길이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순자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하이디님께서는 막상 오르니 매도에 손이 안 나가네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인 게 주식입니다. 참 심리 게임이죠. 쉽지 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좀 더 가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형광등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요, 반도체로 가볼까요? YC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2,800원이고요. 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로 갈아탈까요? 이런 의견인데, 사실 YC 정말 오랜 기간 저 바닥권에서 참
참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살짝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계속 지금 10,000원대 정도에서 횡보세거든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YC 10,000원대에서 좀처럼 크게 솟구침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에너지를 잘 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YC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시면 돼요. 5%시니까 뭐 한 10% 더 사셔가지고 한 15% 정도까지는 담아도 되는 종목이고요. YC는 1분기 때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1분기 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 안 좋은 거는 반도체 종목들이 그거는 그냥 디폴트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건가 하는 건데 하반기 때는 뭐 당연히 좋아지고요. YC가 원래 하던 것은 이제 디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하는 이제 그런 테스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새롭게 HBM용 테스터가 납품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게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납품 실적이 나아지고 또 원래 기존에 하던 디램과 낸드 쪽도 실적이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제 2분기 때 특히나 지금 저는 이제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다시 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보이게 된다면은 YC도 주가가 그때는 이제 HBM 쪽이 상당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아마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YC는 지금 뭐 더 사셔도 되고 저는 13,000원 이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돌파가 되고 일단 18,000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올해 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YC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까지는 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C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임리얼님. 와, 이 좋은 게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요. 저는 리얼님. 순간 당황했어요. 너무 실감나게 리얼하게 예. 읽어주셔가지고. 우리 네. 리얼님의 이 감각이 예. 점점 우리 제작진과 융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진단을 더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랭킹 주제는 GDP를 키워드로 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나라거든요. 멕시코와 일본 중에서 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은 나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위는 어떤 나라인가요? 1위는 바로 멕시코입니다. 우와. 네. 굉장히 낮은데요. 멕시코는 뭐 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뭐 미국의 견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0.2%. 그리고 일본은 의외입니다. 0.7%예요. 그러니까요. 1%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다는 점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돈을 풀지 그렇다면 네. 또 부양도 되고 할 텐데 일단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세계은행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놨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원래 우리가 연말 되면은 연간 증시 전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다 틀려요. 근데 전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틀리고 여기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늘 한 번씩은 펼쳐져서 맞습니다. 그때가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우리가 감안만 하고 세계은행에서도 충분히 뭐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오후장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여러분 더 활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